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칠석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 기온도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은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7월 7일 칠석입니다. 오늘도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낮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 발효됐던 폭염특보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포항 29도, 영덕 30도, 경주 31도로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이 이어지면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오늘도 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더 더워지고 있는 중부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선한 데다가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음 정도를 보이니까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오늘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해 남부 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경주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석 달째로 접어든 포항 장외 경륜장 갈등이 다음 달이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상인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찬반 토론을 듣고 다음 달 허가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1호로 추진 중인 창원 경륜공단 포항 장외 매장. 창원시가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말 포항시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부터 지역 내 갈등이 시작돼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청소년 유해성 문제. 상인들은 문 닫은 상가가 25%나 될 정도로 상권 위축은 심각한 데 비해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성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영향이 청소년한테 끼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전국에 23개소를 거의 다 가다 봤지만 청소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반면 포항 YMCA 등 12개 단체는 시 외곽지는 몰라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중앙상가에는 안 된다며 오는 16일 기독교 기관협의회 주최로 반대 입장을 더 밝히기로 했습니다. 장외 경륜장이 운영되는 시간은 검토일로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는 시간인데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조성하는 장외 경륜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석 달 가까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포항시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허가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8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한 9월 중 정도에 입장이 나올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세 곳의 다른 지역 사례를 현장 확인한 포항시 의회도 공청회 뒤 동의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시작된 포항 장외 경륜장 갈등은 다음 달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와 일산시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 3,200억 원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96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체이고 경상북도와 시군이 대출 이자의 3에서 5%를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이 지원하게 될 이자 차액은 올해 250억 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83건, 157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와 지연신고가 25건에 43명으로 가장 많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18건에 37명, 그 반대인 업계약이 17건에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축산농가의 가축 폐사와 농경지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 평균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뭄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의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닭이 이 농장에서만 7,000마리가 넘습니다.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소방차가 출동해 뜨겁게 달궈진 양계장 지붕에 연신 물을 뿜어대고 있습니다. 또 환풍기로 축사의 온도를 낮추고 가축 방역차도 수시로 방역 작업을 벌이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 경주 지역 강수량도 지난 일주일간 1.5mm에 거쳐 농경지 가뭄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창 논물을 대야 할 농업용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저수량이 9만 톤이 넘지만 현재 저수율은 20%, 18,000여 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400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49.7%로 평년 저수율 73%에 비해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지금 바닷물 많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저수지를 양수기로 2단, 3단 힘겹게 연결해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평년 대비 2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물 부족한 지역에는 다단 양수와 간이 용수원을 개발해서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시민의 상소원지인 덕동댐도 저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 불볕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방범용 CCTV도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40기와 함께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까지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적발한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는 올 상반기에 89건, 지난해는 290건이었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하반기에 4대 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4대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IP링크 지원과 IP키 지원, 경상북도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이업종 IP 융합 지원과 4대 문화융성 사업입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최근 지원사업 수행사를 선정하고 맞춤형 특허맵 지원과 브랜드 개발, 3D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과 기술 이전 등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경상북도 역시 예년과 달라진 분위기에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지역 전략 산업, 인프라, SOC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확보한 올해 국비 예산은 12조 원. 하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는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를 강화하고 SOC 분야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다 지자체 간 예산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간부들이 총동원돼서 기재부와 국회에 예산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핵심 요직이 타양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경북으로선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김관영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광역 SOC 확충과 지역전략 R&D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 안동간 국도 4차로 확장,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SOC 교통망과 타이타늄과 스마트 기기 육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8개 사업이 핵심입니다. 예산이 아주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최종 제출되는 시한은 다음 달 2일. 경상북도가 남은 한 달 막바지 예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본격 메달 레이스가 시작된 리우 올림픽에서 지역 선수들의 맹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주 출신의 구본찬 선수는 양궁 단체전에서 빼어난 기량을 뽐내며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포철공고 출신 축구의 문창진 선수도 피지전, 독일전에 잇따라 선발 출전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또 포항동지고 출신의 유도 곽동환 선수도 메달권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탁구 얼짱으로 더 잘 알려진 경주 근화여고 서효원 선수와 울진 출신의 펜싱 천재 황선아 선수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포항 오천 문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MBC가 2016 리우 올림픽을 맞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우 가요제에서 금메달송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문덕초 5학년 일반 학생들은 손수 준비한 오륜기 등을 들고 가수 김현우가 부른 그곳에 올라를 합창하고 율동도 함께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동영상은 뮤직비디오로 제작돼 올림픽 기간 동안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봉화 은어축제가 지난 주말 폐막했습니다. 올해로 18회째, 내후년엔 축제 20주년인데요. 지역을 넘어 국내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는 없을까요? 엄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만 3천 봉화 인구의 수십 배에 달하는 관광객을 은어축제장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손맛에 있습니다. 한여름 펄떡거리는 은어를 반도와 맨손으로 잡는 체험은 매년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을 잡아끌고 있습니다. 올해 75만 명이 축제장을 방문한 가운데 70% 이상이 가족 단위 관람객이고 재방문율은 50%가 넘습니다. 포항 불꽃축제, 대구 치매축제에 이어 영남권 최대 여름축제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아들놈이랑 같이 와서 이런 것도 하고 어릴 때 하던 걸 많이 해보니까 아주 재밌네요. 예.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물고기 잡는 게 컸는데 그래도 잡아서 너무 기뻤어요. 당일치기 관람객을 붙잡기 위해 수박 서리와 댄스 파티, 레이저쇼 등 야간 행사를 늘리고 캠핑장 운영에 나선 것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몇 년째 방문객이 7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고 60% 이상이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안은 결국 은어 잡기를 능가하는 킬링 콘텐츠 개발입니다.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고택 체험 등 기존 자원들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내후년이면은 봉화 은어 축제도 2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미나는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체험거리가 될 수 있도록. 봉화 은어 축제가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이혼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1,350여 건에 7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 생계비와 긴급 주거비, 그리고 긴급 의료비가 지원된다며 동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청과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긴급 복지 예산은 지난 2014년 5억여 원에서 2015년 11억여 원, 올해는 14억여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포항시가 동해 전역에 출몰해 해수욕객들을 위협하고 있는 유독성 해파리 제거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어업지도선에 해파리 구제망을 부착해 해수욕장 부근을 중심으로 해파리 제거에 나서는 한편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다량 출현 시 입욕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동해안에서는 지난주부터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대거 출현해 해수욕객 수백 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와 함께 피서지 몰래카메라 불법 설치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경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과 간포읍 주민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 점검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경주 오류해수욕장과 전촌 나정해수욕장에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성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시, 군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550억 원이며 농산물 생산구와 가공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개인은 최고 2억 원, 단체는 5억 원까지 1% 이자로 지원합니다. 경북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93년부터 경상북도의 자주 재원으로 조성됐으며 내년에는 기금 조성 목표액인 2천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고령 취업자는 늘고 청년 취업자는 줄고 있습니다. 동부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구에서 50살 이상 59살 이하 취업자는 5년 전보다 30.4% 늘고 60살 이상은 44.8%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30살 이상 39살 이하 취업자는 5년 전보다 10.3% 줄고 15살 이상 29살 이하는 1.7% 줄어드는 등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세입니다. 경북의 경우도 2015년 기준으로 60살 이상 취업자는 5년 전보다 16.8% 늘었지만 30살 이상 39살 이하는 11.4% 줄었습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신월성원전 2호기가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어제 오전 발전을 재개해 11일 오전 5시쯤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달 전부터 계획 예방정비에 착수한 신월성원전 2호기는 이번 정비 기간 동안 고압, 저압, 터빈 분해 점검과 증기 발생기 전열관 정비 작업 등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어제 원자력 안전구와 방패물 관리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일본 JAEA와 일본 도쿄에서 정보기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방패장을 운영 중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일본 JAEA와 중저준위 방패물 관리 기술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설계와 건설 운영 등에 대한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JAEA는 일본 원자력 연구원과 핵주기 연구원을 합병해 세워진 원자력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형 강판에 대해 구율의 관세율을 결정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포스코의 열형 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은 57.04%로 판정했고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계 3.89%의 관세율을 결정했습니다. 구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우려되며 포스코는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세계무역기구의 제소를 검토하고 우회 수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산림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실시된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감사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 2014년 2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협의회를 구성한 뒤 올해 4월까지 피해 확산에 따른 지역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현재 경북 지역에는 15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경주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역 협의회조차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산림청은 지적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은 어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가 안강 버스터미널에 개방형 남녀 분리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양동마을 등 각종 문화재가 있는 안강읍의 얼굴과도 같은 버스터미널에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중 화장실이 방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7월 7일
칠석입니다. 오늘도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낮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 발효됐던 폭염특보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포항 29도, 영덕 30도, 경주 31도로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이 이어지면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오늘도 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더 더워지고 있는 중부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선한 데다가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음 정도를 보이니까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오늘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해 남부 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경주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